네, 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따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는 지방에 있는 농지인데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너무 멀어서 입산하기 어렵다, 관심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농지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농지는 1,000만 원의 자기 자본으로 이자 등 모든 걸 다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으로 평생 1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용 농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16만 원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이 자기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런 농지가 이게 모이고 또는 이 정도 급의 농지이지만 조금 더 큰 규모의 농지를 만약에 매입할 수 있다면 이 정도 선에서 그렇다면은 그 자본은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동일하게 한 5년 정도의 연금을 받으면서 자기 자본을 다 회수하고 나머지 66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이 왼쪽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한 5% 정도씩은 상승을 해왔던 그런 농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모든 자산이 좀 거품이 좀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고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실제로 의존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연금을 합쳐도 한 6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개인 가족의 어떤 최적 생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명의 최저 생활비도 보장을 못하는 그 금액의 한 반 이하밖에 되지 않는 그 금액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주택연금도 보시면 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은 이 연금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는 연금인데 그래서 11,000명 정도가 받고 있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의 그 평균적인 액수가 107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연금액은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나 아니면 교직원 연금과 같은 특수 직종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받는 연금 2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받는 연금 그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농지연금에서 받고 있다 이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구성비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5명 중에 1명은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농지연금에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총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이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그 장점이 있고 무자본 정도가 되려면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수시인출형이라는 제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수시인출형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종신정액형으로 받게 되는데 만약에 저의 회원님들처럼 30%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약 6년 정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년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야말로 다른 연금에 비해서 압도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뭐 연금 전문가이기도 하고
특수물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지만 결국에는 농지연금 하나로도 노후 준비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농지연금만 꾸준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진행 중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토지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분석하는 방법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당시에 괜찮아 보이는 농지가 같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있다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쪽까지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를 하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지는 2024 타경 1728 농지이고 경남 진주에 있는 농지입니다. 답이고 1236제곱미터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농지이지만 농업인이 되어서 용농 경력을 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가 6,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최저가가 26%까지 떨어진 1,6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7일에 입찰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가서 그 토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매지에 가서 경매 실사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은 도움이 될 텐데 사진은 실제로 그 디스코에 들어가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지의 현황, 위치, 주변 환경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좀 보면 그 농지 부근은 농촌 지역, 농경지, 순수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전형적인 그 농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본건까지 소형 차량 출입은 가능하나 면 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사실은 농지까지 올 필요는 없죠. 뭐 오면 좋지만 그렇지만 소형 차량이 가능하다. 이걸 보면은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왕경 사진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하며 농경지, 휴경지로 이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농경지인지 휴경하고 있는지는 한번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휴경이 아니면 가장 좋겠지만 휴경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휴경지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임장을 통해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이런 농지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입로 부분인데 서측으로 폭 약 3m, 3m면 사실은 충분합니다. 2m 정도만 돼도 농기계 진출입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국어 복개 도로와 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는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사진이나 임장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디스코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주변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다 초록색이니까 농경지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에 인접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게 도로 국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보기를 통해서 실제 이 토지의 작년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진입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농기계 진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면은 앞에 있는 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옆 농지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흔적은 잘 보이지는 않고 휴경지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지반이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인지 아닌지는 그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의 토지 분석을 디스코에서 해보면 일단 이제 보존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이고요. 그리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가 0명이기 때문에 단독 소유의 농지이니까 낙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전면 여부 아까 세로 한 면 가로 열고 불이니까 좁은 도로 한 면이 지금 접해 있고 자동차 출입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사실은 토지 이음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디스코를 통해서 일단은 간이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보존 녹지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농지로서 농업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 1월 공시지가 이제 25년도의 공시지가도 곧 나오겠지만 24년도 공시지가는 19,500원인데 지금 10년 전에 2014년에 공시지가는 12,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한 5% 정도씩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던 그런 농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에 갈 때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죠. 모든 부동산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이 크게 떨어졌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지, 토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더 올랐고 25년도는 이제 그 이자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농지, 이런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우상향했다라고 보긴 어렵죠. 당연히 이 보존 녹지 지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골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씩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것은 역시나 이 농지 또는 토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을 싸게, 이게 지금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싸게 매입을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손해가 나지 않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농지의 가치는 더 복리 효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매입을 하다 보면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금 조회하기를 통해서 한번 얼마 정도 자기 자본이 들고 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법원 감정가가 아까 6,100만 원이었고 낙찰가를 27% 정도 받는다고 한번 상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는 지금 6,100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법원 감정가의 90%를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감정가의 90%를 또 고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5년 동안의 이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낙찰가 20% 정도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낙찰가의 80%는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세 개를 다 더한 게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더 되지만 이 농지에서 15% 정도는 대출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15%를 뺀 5년 동안의 총 자기 자본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만 월 연금액도 15%를 제외하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5년 후에 농지연금의 담보가치인 6,100만 원이 아니라 85%인 5,1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지금 종신정액형 기준으로는 약 한 16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전후후막형은 지금 앞에 기간은 10년은 19만 원 정도 받고 뒤에는 한 13만 5천 원 정도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수시인출형은 지금은 막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수시인출이 있다면 수시인출금 1,100만 원이 나오고 11만 3천 원으로 지금 11만 3천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수시 인출형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 자본이 1,000만 원 드는데 수시 인출금이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무자본으로도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만 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농지가 예를 들면 5개 있고 10개가 있다. 아니면 조금 더 큰 농지가 이 정도의 27%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없이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 준비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